9번? 좀 특이한 문제는 맞지? 요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낚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잖아. 뭐 a 플러스 b를 주고 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준 다음에 뭐 이상한 다른 걸 구하시오라고 하면 곱셈 공식으로 푸는 거지. 근데 얘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아니지. 왜냐면 봐봐, 생각을 해봐. 얘네들로 뭐 다른 거 구할 수 있지. 얼마든지 a, b를 구하고 뭐 a 제곱 뭐 4제곱, 5제곱 이런 건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구하라는 게 지수가 너무 크지 않아? 얘네들 가지고 이걸 언제 어느 천년에 구하고 있어, 그지? 그럼 뭐야 이건? 다른 문제지. 그럼 문제를 보자. b-a가 1이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이걸 곱셈 공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곱셈 공식으로 바라봐도 이거 연관성은 만들 수야 있겠지만 구하라는 게 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풀어버리는 거지. 대입.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어디서 많이 봤지? 얘 짝은 얘지. 해서 이러면 이 문제의 성격이 보이지. 그래서 지수를 이따위로 크게 줬구나. 그럼 b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도 구하라고 하자. 그럼 얘를 다른 방식으로 a로 정리한다면 a는 b 마일이지.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이번에는 b로 정리가 되겠네. 또 보니까 낯설지가 않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2025가 3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근데 2025는 3의 배수인 거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A의 2025제곱은 그냥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생각 좀 해야지. 그러면 2025를 3으로 나눠서 짝수 나오는지 홀수 나오는지 확인해야겠지. 홀수 나오네. 즉 B의 2025제곱은 B 세제곱이 675번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홀수번 마이너스 1.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시오. 정답 2.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푸는 문제가 일반적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그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지. 또 이 페이지 질문 있니? 7번. 원래 알던 유형은 맞는데 물어보는 게 아니면 식의 형태가 조금 다르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서 기본 문제로 나오면 그냥 어렵지 않게 풀 거야. 이게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형태가 이것보다는 내 개인적으로는 분수꼴 나올 확률이 조금 있어. 뭐 말하는지 알지? x자리에 뭐 2분의 1을 넣는다거나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뭐 말하는지 알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 쭉 나열된 식의 뭐 분모가 2분의 a1x 2의 제곱분의 a2x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뭐 말하는지 알지 얘들아? 그거 분수 나오는 거 나올만 하고. 자, 이 문제는 일단 보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전개했더니 내가 a 2n의 x 2n제곱, 내가 평소에도 얘기하지만 여기가 뭐 어떻게 복잡하건 간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내가 누리기 위한 효과를 원하는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x에다 몇을 넣으면 될지만 고민하면 돼. 이 식이 뭐 n제곱이고 뭐 복잡하고 어쩌고 간에 그냥 눈속임일 뿐이야. 이런 형식으로 차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자, 이렇게 되고 있대. 근데 구하라는 걸 보니까 홀수 차수들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구하라는 모양을 보니까 얘가 없어지는 형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잖아. 결국에는 얘네가 없어지는 x가 있는 애들이 지워진 다음에 걔네들을 뭐 더하든가 빼든가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음 놓고 x에다가 풀마이를 넣겠지. 그래서 일단 뭐 문제랑은 상관없을지언정 넣어야 되는 거는 확실히 넣자. x에다 0 넣어야 되지. x에다 0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고 여기는 x에다 0 넣었으니까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a0.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a0의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a0는 바뀌는 거지. 자, 다음 x에다 1 넣어보자. 1 넣으면 2의 n제곱은 여기 개수가 복잡해도 상관없어. 그냥 x에다 1 넣었으니까 어차피 다 필요 없고 남는 거는 그냥 쭈루룩 남겠지. 다음 마이너스 1 넣겠지. 당연히.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여기에다가 0과 1과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야. 문제의 형태, x에 관련되어 있는 이 식의 형태를 보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딴 꼴이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다. 문제마다 다른 거야.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되고 얘는 두 가지가 나뉘지.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지.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넣어봤자 1 넣은 거랑 똑같지. 홀수 제곱이면 부호가 바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얘는 그대로, 얘는 부호가 바뀌고 얘는 다시 플러스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겠지. 자, 이렇게 나열됐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요거를 구해야 돼. 홀수 차수들의 합이 남아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헷갈린다면 얘만 보면 되잖아. 홀수 차수가 남아야 돼. 그럼 더 해야 돼? 빼야 돼? 빼야지. 빼자. 두 식을 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홀수 차수들만 남지 두 배의 a 2m-1 굳이 쓰자면 a 2m-3 쭉 가서 마지막이 a1 이렇게 남겠다. 됐지?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잖아. 여기 있잖아. 얘잖아. 자, 근데 문제에서 좀 다르게 물어봤지. 뭐래? 얘 밑줄 친 얘가 500보다 커야 된대. 이 밑줄 친 홀수 차수들의 개수의 총합이 500보다 커야 된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은 거기에 2가 곱해져 있지 않니? 그러면 여기가 500보다 크다는 건 이만큼은 몇보다 커야 돼? 1000보다 커야지. 됐니? 근데 지금 등호잖아. 그럼 얘가 곧 얘네? 얘를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일로 가야지. 그래서 최종식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언제 1000보다 크냐?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2의 n제곱이니까 항상 양수니까 됐고 얘가 마이너스 2의 n제곱이기 때문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지. 그럼 생각을 살짝 해보면 n이 짝수라면 얘가 양수가 되지. 그럼 얘랑 똑같은 수가 되지. 똑같은 것끼리 빼. 그럼 무조건 몇이야? 0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 나와. n이 짝수면. 그러니까 0이 1000보다 클 리가 없지? 안 돼.
그러니까 n은 홀수지. 자, n이 홀수면 얘는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대로 나올 거야, 그지? 그럼 2의 n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뺐으니까 뭐야?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러면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이 됐고, 똑같은 거 두 개 더한 거니까 2배의 2의 n제곱이 되겠지? 얘가 1000보다 크대. 2로 나눌까? 2의 n제곱이 500보다 커야 된대. 이거를 만족시키는 애는 졸라 많겠지. 근데 그 중에서 최소값 구하래잖아. 근데 대충 알지 얘들아? 2의 10제곱이 1024.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좀 줄일까? 2의 9제곱은 512지. 얘가 최초로 500보다 큰 수 아닌가? 그러니까 n은 9부터. 최소값 9.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형 문제는 다들 풀 거야. 그게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 이렇게 이런 류의 문제까지 푸는 거니까. 왜냐면 기본형으로 나오면 누구나 다 풀거든. 근데 이렇게 조금 꼬아놓으면 정답률은 내려가겠지. 근데 이런 걸 맞추면 너희는 상대적으로 이득이지.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너희가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문제가 쉬워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러면 조금만 틀려도 등급 쭉쭉 내려갈 거야. 오히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 거거든. 그래야 어렵게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맞추면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와. 어렵게 나오면. 왜냐면 너희보다 수학을 못한 애들도 얼마든지 많거든.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 그래서 마냥 시험 문제가 쉽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자, 이 페이지 또 있니? 없으면 135페이지 질문. 없어? 몇 번? 15번? 15번 보자. 내가 겐톡으로 주말에 시간 되냐고 물어본 사람들, 주말에 나 일요일날, 토요일은 뭐 수업하고 나서 조금은 클리닉 때문에 있겠지만 일요일날은 10시까지 있을 거니까 애지간하면 내 앞에서 오답 정리 같은 거 하고, 따로 문제는 안 풀 거니까 오답 정리하고, 뭐 조금 문제는 풀겠지만 오답 정리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우리 진짜 문제 많이 풀었단 말이야. 진짜 많이 풀었어. 방학 때부터 해왔다는 사람들 진짜 많이 풀었거든. 그거 정리만 잘해도 돼. 자, 15번 보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심심해서 준 거 아니지. 머릿속에 담아두고 쓰자. fx를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눴더니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왔다. 다음 두 번째, fx를 gx로 나누면 그냥 나눈 거 떨어진대. 됐지? 자, 그러면 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할 방법이 없고, 이게 일단 포인트지. 자, 이거 많이 봤어. 이것도. 자, 봅시다. fx, 지금 fx, gx에 대한 뭐 차수는 딱히 말하는 게 없잖아. 그지? fx랑 g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다. 요것만 듣고.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fx도 모르고 gx도 모르니까 차수 비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요 식에서 차수 비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얘와 얘의 차수뿐이지. 자, 얘의 차수는 얘보다 무조건 커야 돼. 좀 생각해봐. 대충 때려 맞춰봐. 얘들아, 만약에 얘는 그냥 x 2차에다가 gx를 더한 거고, 얘는 그 gx를 제곱해서 x제곱이랑 뺀 거지. 그럼 예를 들어 gx가 그냥 예를 들어보자 3차라고 생각해봐. 말 되니? gx가 3차면 말 돼? 절대 안 되지. 죽어도 안 되지. gx가 3차면 얘는 3차인데 얘는 6차잖아. 그지? 말도 안 되지. 낮춰야 돼. 그지? 왜? 얘가 제곱이니까 그런 거지. 그럼 gx를 낮춰보자. gx가 2차야. 가능해? 안 되지. 얘 4차 되잖아. 그지? 더 낮추자. 그럼 뭐밖에 없어? 1차밖에 없지. gx는 1차야. 자, 그럼 gx가 1차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2차식이지. gx가 1차니까. 자, 얘 gx가 1차야. 그럼 원래대로 일반적인 상황을 하면 얘도 2차지.
1차의 제곱이니까 2차인데 2차에다 x제곱 빼서 2차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차여야 돼. 그래야 말이 돼. 유일하게. 맞나? 이해됐니? 그럼 얘가 1차가 돼야 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gx는 1차식이고. 그러면 자 1차식을 제곱해서 x제곱을 뺐더니 1차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gx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뭘로 시작해야 돼? gx는 1차식이잖아. 1차식인데 예를 들어 gx가 2x로 시작해. 돼? 안 되지. 안 되는 거 이해됐어? gx의 x의 개수는 몇이어야 돼? 풀마일. 이런 거 조심하라고. 풀마일이야. 그런데 아까 내가 염두에 두라고 했었지? 문제에서 gx와 fx의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냥 어시구나 하고 그냥 x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gx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 뭐야? 할 수 있는 거 아직도 없잖아. 넣어야지. 넣자.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로 나눴더니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얘 제곱해서 x제곱 빼니까 2ax 플러스 a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지. 됐니?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이 gx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짓 하나 더 있지. 어디 있어? 여기. 얘가 이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지. 뭐야? gx 넣어보자. 얘한테도 fx를 x 플러스 a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얘들아 나머지 정리해서 가장 기본이잖아. 뭐야?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거지. 나머지 정리. 그렇잖아?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a를 넣어보면 아 f 마이너스 a가 0이구나. 그러면 지금 요식까지 온 거잖아 우리? 그럼 여기서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하겠어? 대입할 거 하나 있잖아. 넣자. x에다가 마이너스 a 넣을게. x에다 마이너스 a 넣으면 f 마이너스 a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 계산 좀 해보면 자 얘는 0이었지? 0은 여기는 a제곱만 남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남지. 그래서 전개해서 계산 쓱 해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정리되지. a 제곱으로 묶어줄까? a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아, 그래서 a가 0 또는 1이구나. 자, 그럼 누가 맞을까? 왜? 그렇지. F0이 0이 아니랬어. 그러면 A가 0이면 F0이 0이잖아. 안 되지. 그래서 A는 1이지. 자, 그러면 A가 1이 나왔고 문제에서 뭐 구하래니? F1 값 구하래. 그럼 F1은 어디다 넣으면 되겠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여기다 A는 1이다 넣어서 fx가 완성이 되겠네.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었다. 완성.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정답.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뭐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짓이 사실은 몇 개 없어. 나머지 정리, 맨날 말하잖아.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으면 쓰는 거고, 인수분해나 조리제법이나 이런 거 쓸 수 있으면 그거 쓰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남은 건 진짜로 나누는 거.
또는 몫을 모른다면 몫을 구체화시켜서 전개해서 비교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면 차수 비교하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 중에서 고르는 거지. 자, 이 페이지 더 없니? 없으면 넘겨서 136페이지 질문 19번 19번 19번은 엄밀히 말하자면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근데 또 낸다라고 하면 또 낼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결론은 2차 함수 문제거든. 자, 잘 들어봐. 일단 식을 봤을 때 이거 좀 어려운 문제다. 식을 봤을 때 이거 보기차식인 건 보이지? 자, 내가 저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잘 들어봐. 보기차식이 뭐 이따위로 이따 치자. 예를 들어 이때 이 보기차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야? 보기차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자, 치환을 하겠지? 잘 봐. 치환을 했잖아? 그럼 얘 근이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근을 구했더니 t의 값이 3이 나왔다 쳐. 그럼 치환을 풀겠지.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의 근은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이지. 다음 치환한 2차식의 근을 구해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치자. 그럼 치환을 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근은 뭔 근? 허근 나오지. 지금 무슨 관계인지 이해되더라? 보기차식을 치환한 식의 근이 뭔 수? 양수면 x제곱이 양수니까 무조건 실근. 치환한 식의 근이 음수가 나온다면 x제곱이 음수니까 무조건 허근. 자, 그러면 자, 얘가 중근에 가질 조건은 뭐겠어? 0이 치환한 식의 한 근이 0이면 되지. 왜? 치환 풀면 x제곱이 0이니까 x제곱이 중근을 가질 때는 0밖에 없지. 이래서 얘들아 보기차식의 근이 나오는 조건들이야. 그러면 자 다시 이 식으로 계속 가보자. 이 식과 이 식으로. 자, 이 보기차식이 실근 서로 다른 실근 4개를 가질 조건은 뭐야? 그치. 치환한 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되지. 내 말 이해됨? 얘가 실근 4개를 가지려면 쟤를 치환한 요 식의 근이 모두 양수면 되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실근 2개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럼 만약에 허근 4개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치환한 식의 모든 근이 음수 2개면 나오는데, 음수 2개면 되지. 그래서 실근 2개, 허근 2개 나오려면 두 근이 하나는 치환한 식의 두 근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나오면 되지. 그럼 실근이 3개 나올 조건은 치환한 식의 한 근은 0, 한 근은 양수. 이러면 3개지. 내 말 이해됨? 요런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19번 문제를 보자. 이해됐니 이거 얘들아?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자.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보기차식이 있는데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적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거지, 근이. 그지? 그냥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아니라 절대값이 1보다 작은 4개의 실근이지. 다시만 하지만 좀 어렵다. 자, 그러면 잘 들어봐. 여기에서 근이 x잖아. 그 x의 절대값이, x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소리지. 이 정도는 알지? 그러면 어차피 얘 풀려면 치환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t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 t가 뭔데 얘들아? x제곱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제곱을 해. 얘들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x제곱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x제곱의 범위는? 1보다 작지? 1보다 작으면 돼? 마이너스 2도 돼? 마이너스 3도 돼? 어떤 값을 제곱하면 최소값이 몇이야? 실수 범위에서? 0이지. 0이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 범위에서 x를 제곱한 값의 범위는 여기는 그대로고 마이너스는 나올 리가 없고 최소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맞아.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며. 그지? 그러면 얘를 x제곱을 치환한 t의 범위는 x제곱이 t잖아? t의 범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한 단계 더 가야 돼,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근데 생각해봐. 우리 아까 했어. t의 값이 0이면 문제 조건에 맞아? 지금 문제 조건이 뭔데? 서로 다른 4개의 근이어야 되잖아. 근데 아까 했었지? t가 0이면 뭐야? 중근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만큼은 뭐야? 얘면 얘가 되는 건 맞는데, 오케이? 근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뭐여야 돼?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 0이면 안 되지. 문제 조건 때문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와야 되는데 t가 0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나오니까. 이래서 어렵다 이거. 결론! 얘를 치환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이씨발 두 근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가 2차 함수적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야 두 근이 0과 1 사이에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뭘까만 고민하면 되지. 근데 이게 사실은 2차 부등식 끝나고 나오는 곳이야. 기억나려나? 두 근이 양수일 때, 두 근이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두 근이 1보다 클 때, 두 근이 1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요거. 근데 또 엄밀히 말하자면 요게 2차 부등식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판단하는 계산 과정 계산 과정 안에서 2차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이거든? 그럼 이 계산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 안 나오면 나와도 딱히 상관은 없어. 사실. 그럼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실근이 있어야겠지.
식은 있어야겠지. 다음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겠지. 다음 세 번째, 기준이 되는 함수값인 0과 1. 0일 때의 함수값과 1일 때의 함수값이 눈으로 보면 알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어려운 거 맞아. 요거를 모두 만족해야 돼. 그래야 저렇게 그래프가 나와. 그러면 하나씩 해보면, 자, 얘 판별식 해보면 1번.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잘 들어, 얘들아. 사실 시험 보면 이거 시험에 나올까? 라고 하면 안 나올 거야. 근데 이것도 전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너희 2달 내로 기말고사 본다. 그때 이거 나오잖아. 그때 무조건, 그때는 이거 안 나올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건 맞는데 이런 유의 문제가 안 나올 리가 없어. 어차피 2달 내로 할 거면 지금 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만에 하나 나올 수도 있거든. 포기처식이잖아. 자, 그래서 어차피 할 거 지금 하자. 어차피 기말고사 준비할 때 이런 유의 문제 또 풀 거야. 자, 한 배씩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그럼 4p가 5보다 작다니까 p는 4분의 5보다 작다가 되지. 다음 두 번째,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몇이야? 근데 얘는 축이 이미 정해졌지. 2분의 1인 거 보이나? 2분의 1은 이거랑 얘랑 사이에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2번은 굳이 안 해도 돼. 이미 통과. 3번. 자, F0. T에다 0 넣어봐. 0, 0 집어넣으면 P-1 남지? P-1이 0보다 커야 돼. 그 말은 P는 1보다 커야 되고. 다음, 1 넣어봐. 1 넣으면 1 넣어도 똑같지? P-1이 0보다 크다지? 아, 얘만 남네. 그래서 1, 2, 3을 다 해보니까 P의 범위는 어떻게 돼?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정답 1번이야. 어려운 거 맞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건. 이 페이지 더 없어? 17번. 조차 보기차식이지. 일단 보기차식이잖아. 개수가 복잡할 뿐 보기차식은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내도 되는데 이걸 좀 그지같이 낸 것뿐이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치환을 한 x제곱을 치환한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나 뭐 말하는지 알지, 얘들아? x제곱을 치환한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그래서 이 식을 x제곱을 치환을 하면 t제곱 플러스 2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t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됐지, 치환이. 자, 근데 얘가 치환한식 인수분해가 되니? 될 리가 없지? 안 되지. 곱해서 얘 나오고 더해서 얘 나오는 리는 없잖아. 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가 나올 리가 없지. 자, 그러면 얘는 치환한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다. 그러면 식을 변형해야지.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있어. 요거나 요 세 개의 2차항, 1차항, 상수항 중에 누구를 바꿔야 되니? 다른 예로 보여줄게. 치환을 했더니
요렇게 됐어. 치환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얘 중에 누구를 바꿔야 되니? 간단한 걸로 바꿔서. 마이너스 3t 바꿔야 되지. 알지? 다를 게 없어. 똑같아. 그냥 계수가 복잡할 뿐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누구 바꿔야 돼? 1창을 바꿔야지. 다들 알지, 얘들아? 1창을 바꿔야지. 자, 그래서 자, t제곱과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을 기준으로 여기에 뭐가 와야 얘가 전체 제곱이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얘가 쉬운 걸로 해줄게. 여기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 오려면 여기 뭐 와야 돼? 풀마 2t가 와야 되지. 풀마 2t가 오는 이유. 또 다른 걸로 할까? 여기가 9야. 여기 풀마 6t 와야 되지. 6 어떻게 나온 거야? 얘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하면 되지. 알잖아.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었잖아. 그지? 그럼 똑같이 해보자. 얘한테 루트 씌워.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걔 2배 하면 이렇게 되는데 부호가 풀마가 붙겠지. 맞니? 여기에 올 수 있는 후보는 얘야.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맞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 많이 해봤지? 그지? 그냥 개수가 복잡해서 그래, 얘들아. 자, 그러면 골라보자. 여기에 플러스 2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얘가 왔다면 이 뒤에는 뭐 붙어야 돼? 원래 식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2a제곱 t, 2a제곱 t 똑같네? 됐고. 마이너스 2b제곱 t인데 여기서는 2b제곱 t 나잖아. 그럼 여기 뒤에 뭐 붙어야 돼? 마이너스 4b제곱 t가 와야 되지. 그다음 얘가 왔다면 마이너스 2b제곱 t는 똑같아. 마이너스 2b제곱 t는 똑같은데 2a제곱 t인데 얘는 마이너스 2a제곱 t니까 여기 뒤에 뭐 와야 돼? 플러스 4a제곱 t가 와야 두 식이 똑같지. 이가 맞아, 아래가 맞아? 위가 맞지? 마이너스로 연결된 제곱수. 맞나? 기억나지? 오케이. 그냥 개수가 복잡해서 잘 안 보이는 거야, 얘들아. 됐지? 자, 그러면 내 목표대로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t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뒤에 마이너스 4b제곱 t가 오겠지. 자, 치환 풀자. x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자 얘가 x제곱이니까 4b제곱 x제곱이니까 2bx의 전체 제곱으로 보면 되겠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 많이 해봤잖아?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2bx가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빼지면 되겠다. 인수분해 끝. 근데 문제는 뭐래? 인수분해 했을 때 그 두 이차식의 합이 뭐니? 얘네들 더하면 2x제곱 얘는 없어지고 2a제곱 2b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식. 두 식의 합. 그러면 지금 a와 b는 a는 x의 개수고 b는 상수항이니까 x의 개수 없잖아? a는 0이고 b는 2a제곱 플러스 2b제곱이니까 a와 b를 더하면 정답 2번. 요 얘기야. 좋아, 그래도 얘들아 대답은 잘했어. 너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보기차식 문제가 똑같은 건데 하필이면 개수를 이따위로 더럽게 줘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야, 그래도 너희 어젯반 애들이랑 똑같이 끝났다. 자, 뒤에 한 장 남았지? 요거는 내가 오늘 바로 풀이 단톡에다 올려줄 건데, 자, 끝내기 전에 20번 잠깐만 얘기해 볼게. 이거 맞은 사람 있니 혹시? 오, 범위 나눠서 풀었어? 1차이 나는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지? 잘했어. 범위 몇 개로 나눴어? 3개? 잘했어. 시간 많이 걸리니? 자, 20번 잘 들어봐. 내 말 잘 들어봐, 얘들아.
이 문제는 좋은 문제이기도 한데 별로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 내 말 잘 들어봐. 지금 문제를 간단히만 얘기해 볼게. 이것만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게. 자,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즉 1차이 나는 x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그 둘을 뺐을 때의 값이 언제 제일 작니라고 물어본 거지. 내 말 이해돼? 1차이 나는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그 둘을 뺄 거야. 그걸 뺐을 때 나오는 값이 언제 제일 작냐라고 물어봐서.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잖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서 자 1차이 나는 범위야. 요거 이해되면 요런 류의 문제 지금 몇 번 봤잖아. 그치? 자 x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쳐. 그럼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지. 그래서 얘네들을 뺄 거야.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수도 있지? 그럼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니까 얘에서 얘를 뺄 거야. 그치? 자 그럼 요렇게 두 개의 얘만 보자. 얘에서 얘를 뺐을 때랑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뺐을 때 값이 더 작겠니? 얘야 얘야. 1, 2. 2. 이유는? 얘들아 2차 함수는 봐봐 생각을 해봐. 얘가 내려가고 있는 건 맞는데 점점 완만하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가면 갈수록?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똑같이 1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의 y값에서 여기에서 y값 빼는 거랑 여기에서 y값에서 여기 값의 y값을 빼는 거는 이 간격이 달라진다고. 왜? 점점 완만하게 떨어지잖아. 똑같이 x가 1씩 작아져. 근데 여기서는 y값이 왕창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조금 덜 떨어지지.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자면 여기에서의 최대에서 최소를 뺀 것보다 여기에서 최대에서 최소를 뺀 게 더 작을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언제 그게 제일 작을지만 따지면 되지. 그러면 뭐야? 가장 완만한 곳에서 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그 차이가 제일 적겠지. 그럼 2차 함수에서 가장 완만하게 떨어질 때가 언제야? 꼭지점이지. 꼭지점이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그 차이가 언제 제일 작냐면 꼭지점을 중심으로 어차피 1차이 나는 범위잖아? 얘네 둘의 값이 똑같을 때, 즉 얘들아 이거 꼭지점 몇이야? 2지. 얘네 둘의 범위가 똑같아야 돼. 언제? 2분의 1씩 떨어져 있을 때. 됐지? A가 여기랑 여기여서 2분의 1씩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2분의 3일 때고 여기가 2분의 5겠지. 오케이? 이때가 얘들아 이때가 최대 아니야? 이때가 최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면 이때가 제일 얘네 둘의 차이가 적지 않겠어? 당연히. 내 말이 이해돼? 상상해봐 얘들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 만약에 조금 더 움직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1차이 나는 x의 범위가. 그럼 최대값은 여기 있지. 최소값은 여기 있지. 빨간색과 파란색 비교해봐 얘들아. 빨간색은 최대가 여기고 최소가 여기야. 파란색은 최대가 여기고 최소가 여기지. 파란색이 그 최대값에서 최소값 뺀 게 더 크지 않아? 당연히 더 올라갔잖아. 최소값은 그대로인데. 이해됐어? 그러니까 언제 제일 작은 거야? 이 범위일 때.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작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이 제일 작을 때가 딱 이 빨간색인 경우지. 그러면 그 최소값을 구하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이 개념을 파악했다면 뭐 구하면 돼? F 2분의 3에서 F2를 빼면 바로 정답이 나와. 범위고 나발이고. 이해돼? 물론 이건 정풀이는 아니야. 정풀이는 한 대로 범위를 나눠야 돼. 근데 나는 이렇게 풀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 문제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날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 낸 문제라고.
이거 계산하는데 뭐 몇 분이나 걸린다고. 이거 대입해보면 4분의 1 나와.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이 문제 나머지, 얘들아. 24번은 틀리면 안 되지. 처음 봐?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그치? 풀이 과정 보내줄 테니까 오늘 내가 지금 바로 보낼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숙제도 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얘들아 지금부터는 숙제 막 많이는 안 줄 거야. 대신에 제발 부탁이니까 숙제 부담은 줄여줄 테니까 제발 오답 정리 좀 해. 오답 정리 좀 해. 많이 풀어서 문제 진짜 많이 풀었단 말이야. 정리만 잘해봐.